전북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논밭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읍에서 60대 남성이 위자료 문제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이혼한 뒤 최근까지 위자료 문제로 다투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불법 유사 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로 보이기 위해 지자체에 등록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다음 달까지 학생 운동선수 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운동부 관련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논밭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칠보면 한 도로가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도로까지 흘러내리면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북 지역은 지난 28일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순창과 정읍, 임실, 부안, 고창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비는 29일 오후까지 임실 신덕면 일대 188mm, 부안 130mm 등 전북 지역 전역에 내렸습니다. 전북 지역 곳곳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수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강우 시간이 길어지면서 토사 유출과 농경지 피해도 늘어났습니다. 부안군 행안면 신길이 일대 콩밭 10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전북 지역 곳곳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소방본부 등에는 토사 제거 4건과 배수 지원 2건 등 11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해 도로 정비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주민분들한테서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에 나왔고요. 저희가 주민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응급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지역은 30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침수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에서 60대 남성이 위자료 문제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정읍시 감곡면의 한 야산에서 남녀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폐쇄회로 TV 확인 등을 거친 결과 60대 남성 A씨가 전 부인 B씨를 살해한 뒤 곧바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이혼한 이후 최근까지 위자료 문제로 다투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만큼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 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올해 5월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가 주요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3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른 대부업체 대표가 매달 투자금의 2%가량의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96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투자 사기 사건은 전형적 불법 유사 수신 사례로 터무니없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또 합법적 금융업체와 정상적 금융상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료 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시작된 김제시 의회의 내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의원들의 태도가 계속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잦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임시회가 열린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중단됐습니다. 전날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에서 뒷전으로 밀린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월 17일 의장단 선출 투표를 한 불륜 의원을 5일 후인 7월 22일에 공개 거수 투표로 만장일치 제명에 동의한 이유를 밝혀라. 의장단 선거가 끝난 날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들이 야합해 만찬을 즐긴 이유도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마 김영자, 정영철 의원과 불륜 문제로 제명당할 처지에 있는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 만찬을 즐겼다는데 그러면서 의장단에 의원 전원 사퇴를 숙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 무소속 현 의장과 의장단은 뒤늦게 전원 사퇴론을 들고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의원 전체가 사퇴를 해버리면 모든 행정이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그건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의원 전원이 사퇴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전원 사퇴 주장은 지금 해필 원구성이 끝나고 나서는지 그 이해가 안 가고 또 7월 1일 날 또 본회의장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1년의 사태를 지켜본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는 부끄러움은 왜 시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김제시 의회 회의장에서 있었던 당사자 간의 막말과 의장단 선거 파행, 김제시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밀실 화합, 불륜 의혹, 여성 의원 제명, 뒷거래, 김제시 시민들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김제 시민인 것이 창피하고 이어 책임을 느끼는 시의원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에게는 김제 시민의 이름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릴 것이다. 시의원들의 추태와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면서 김제시의회는 타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사.15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연고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지역을 떠나 한자리에 모여 고향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재경 전북도민회가 주최한 전북 출신 연고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이 28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전북 출신 국회의원, 재경도민회 부회장단과 재경시군민회 회장, 사무총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출향인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및 연고의원은 36명인데요. 4년 전인 20대 국회에 비해 11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북 지역구 의원을 포함하면 전북의 연고를 둔 의원은 총 46명으로 전체의 15%를 넘어섭니다. 송하진 지사는 축사에서 전북은 청정 생태자연과 인문학적 자산, 공동체 정신이 있는 고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태 문명 시대의 주역이 될 만한 지역이라며 이 자리가 전북 대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20여 명의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고향 전북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8월 14일까지 학생 운동선수 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65개 학교 3천여 명 가운데 축구와 농구 등 5개 종목 선수 1,500여 명이며 표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교육청은 방문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로 선배 선수와 분리된 공간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실태조사가 학교 운동부 담당 교사와 지도사, 선수 등에게 사전에 정해지지 않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운동부 관련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7월 전북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소비자가 가진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90.8로 전달보다 3.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주요 지수를 보면 현재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에서 각각 1에서 5포인트 높아졌지만 향후 경기 전망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읍시는 농기계 임대료 반값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4,715개 농가가 농기계 5,300여 대를 빌렸는데요. 농기계 임대료 반값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국악 공연이 안방에서 펼쳐집니다. 정읍시립국악단은 지난 23일 7월 정읍사공원 모교 상설 국악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공연에서는 상춘곡과 건무, 팔도 민요 연곡과 함께 대중가요인 나야나, 멋진 인생 등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29일 밤 10시와 31일 밤 10시 40분, 8월 2일 오전 10시 50분 등 3번에 걸쳐 채널 25번에서 진행하는 헬로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은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종 미술관에서는 8월 26일 남원 미술협회장인 성삼봉 작가와 금속공예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되는데요. 9월에는 류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10월에는 김옥숙 작가와 가죽공예 수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올해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안종숙 작가의 염색 체험이 진행됩니다. 고창군이 전북대학교와 함께 한옥 공동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에서 한옥 전문인 양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인구 유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에서는 고창 청년을 위한 목조 건축 교실과 한옥 건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최근 유충이 발견돼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 지역 내 상수도 시설물 점검에 나섰습니다. 군은 관내 배수지 11곳 등 수돗물 공급 시설에 대해 해충 유입 가능성 등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부안댐 정수장을 대상으로 최근 이뤄진 합동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많은 비가 왔습니다. 목요일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추가적인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시설물 안전과 교통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는 차츰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농경지나 산지 등에서는 지반이 약해진 곳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비 온 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임실 27도, 김제, 부안 28도, 그 밖의 지역은 29도가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은 길어지는 장마 때문에 다소 늦게 찾아온다고 하죠. 장마 뒤에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에도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된 가운데 파고는 0.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